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한미동맹이 백신 동맹에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미국과 백신을 교환하는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기대와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해외에 보낼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미 국무부가 백신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 그리고 새롭게 구축한 안보협력체 쿼드를 언급했습니다. 이 쿼드에서 빠져있는 우리나라 순위가 더 밀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200밀리언이라는 숫자가 내걸렸습니다. 취임 92일 만에 백신 2억 회 접종 달성을 자축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은 공짜고 안전하다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미국 우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거론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미일,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백신 협력 방안을 시작한 겁니다. We've talked about in terms of our arrangements with Canada and Mexico, and we've talked about in our arrangements with the Quad.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쿼드 백신 전문가들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SNS에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쿼드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1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며 백신 외교를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 포럼에 지난 20일 영상 메시지를 보내 미중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제안한 이 백신 스왑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장원재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이자 백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안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화이자 백신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화이자 백신을 제공받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화이자 백신은 우리도 넉넉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e are focused at this stage on the vaccination effort here at home. 다만 미국은 비축용으로 보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3억 회분을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에서 6개월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미국으로서도 계속 쌓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도 화이자와 같은 방식이지만 상반기 공급 일정이 미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크다며 화이자 백신 스와프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6억 회 분량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백신 수급에 돌파구가 잘 안 보이다 보니 러시아 백신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가능성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 식약처가 해외 공간에 스푸트니크 V의 정보 수집을 요청했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이라 특히 혈전 이상 반응 여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 중인 12개 국가의 제외 공간을 통해 혈전증과 같은 이상 반응 사례와 인과성 평가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에 줄곧 부정적이던 방역 당국이 입장을 바꾸기 하루 전날 보낸 겁니다. 각국의 동향들과 후속적인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면서 충분히 도입 가능한 영역인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스푸트니크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개발됐지만
임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물백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월에서야 연구 결과가 공개돼 유럽의약품청이 허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과 같은 제조 방식이라 혈전 부작용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도 러시아 국내에서도 약간 좀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런 추세고요. 공식적인 발표 자료나 기사나 해가지고 중증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기초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라며 향후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결과를 중요하게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이 넉넉한 백신을 보유한 미국에게 백신을 빌리거나 지원받으려는 나라들의 이른바 백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치부 김민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백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얀센 백신 투여 후에 혈전이 나타났다는 보고로 접종이 중단되자 화이자와 모더나 같이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지 않는 방식의 백신을 6억 회분을 갖고 있다며 미국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더라도 미국 인구 3억 명이 2번 맞을 수 있는 물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미국이 이 백신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거나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네. 앞서 리포트를 보면 그 순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To deal with this, I was on the phone with for about half an hour today, and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We helped a little bit there. We're going to try to help some more. But there's other countries as well that I'm confident we can help, including in Central America. 네, 이 이야기를 한 같은 날 미국은 미국이 중심이 된 4개국 안보협의체, 즉 쿼드 가입국들이 백신 공유를 협의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미국 인접국이 우선 공급 국가이고 이어서 쿼드 참여국, 그리고 동맹국 순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쿼드 참여국을 챙기는 거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이 쿼드가 뭡니까? 네, 쿼드라는 것은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 국가가 참여한 비공식 안보회의체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중국산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또 동시에 쿼드 참여국에 혜택을 줘서 결속력을 다진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은 한국도 이 쿼드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쿼드에 참여하면 백신을 좀 먼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쿼드에 참여한다면 아무래도 백신을 빌려오기가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충분히 쿼드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쿼드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관영 매체는요, 한국의 쿼드 참여는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군요. 자, 이다혜 기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맞고 싶어 하는 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인데 미국은 주변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려고 하나 보죠. 네, 자신들이 안 쓰는 백신이라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했고요. 보관 기간도 6개월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 쌓아두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얼마 뒤 폐기해야 하는데요. 그럴 바에는 생색내며 필요한 나라에 주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다음 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게 더 주목이 돼요. 뭔가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장 쿼드에 가입해서 2순위로 올라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정의용 장관은요, 미국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관심을 갖는 반도체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용 장관이 반도체와 백신이 맞교환 대상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이 협력을 확대하면 한미 관계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업계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재계 사람에게 물어봤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백신 도입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러시아 백신은 뭐 바로 구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제약사가 러시아 백신 이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한국 코러스가 국내 제약사 7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6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이 전량 수출용이기는 하지만 만약 국내 허가가 난다면 이 중 얼마를 국내용으로 돌린다거나 이 생산량을 늘려서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전성이에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제조 방식이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스푸트니크 V의 혈전 사례를 집중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러시아 국민 700만 명이 접종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후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정보가 지금까지 공개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의약품청이 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허가 심사 기준을 충족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식약처나 질병청이 유럽과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국내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희망하는 백신은 없고 구할 수 있는 백신은 불안하고 이 진퇴양난인데요. 방역, 외교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이다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